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선선하게 불어오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일교차가 크면 면역력이 저하돼 알레르기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면역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평창군에서는 여가 활동과 지역사랑 실천을 위해 평창군 가족봉사단을 운영합니다. 가족봉사단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봉사체험도 할 수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소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창군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9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앞마당에서 평창군 가족봉사단이 모였습니다. 가족봉사단은 주 5일째 근무제가 시작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취미로 전 세대를 아울릴 수 있는 세대 공감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가족봉사 첫 연합활동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연합활동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하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아침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자가 참여했는데요. 지역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흐린 날씨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연합활동인 이번 활동에 70여 명의 가족봉사단이 참여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스프레이형 손소독제를 제작했으며 이날 총 300개의 손소독제를 제작했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손소독제는 외부 활동 등으로 오염된 손을 소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차량 내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친환경 손소독제로 제작됐으며 주변 이웃과 감염병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족 봉사 활동은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이들 또한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가족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가족봉사에 참여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자원봉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하고 왔습니다. 가족 봉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를 많이 이제 가르치려고 가족 봉사를 했고요. 저희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가족 봉사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성취감, 안 그러면 이제 누굴 도와줬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이제 좋은 저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저희 애들도 이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런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원봉사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큰 위험 요소를 안고 가는 것이지만 홀로 계시는 어르신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씁쓸한 가정의 달이 될 것 같아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주변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심스럽지만 자신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 가족봉사단 연합활동에 용기 내어 참여해주신 가족봉사단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의 가족봉사단 봉사자가 등록하여 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봉사단 모두가 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을 수 있도록 봉사의 내실을 다져 지역 발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가족봉사단.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와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 700 김소혜입니다.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5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며 청년 농업인 24명을 대상으로 격주 수요일에 교육이 진행됩니다. 청년 농업인 아카데미는 잠재된 직업군으로서의 농업, 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에 대한 흥미 유발로 청년들의 농촌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강됐습니다. 교육 내용은 청년 창업농 성공 사례 특강과 드론 방제 교육, 4H 이념 교육 및 시장 탐방, 청년 시장 견학, 조직 능력 및 경영 컨설팅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창군이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 장비를 보강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을 위해 선별진료실에 이동형 엑스레이 장비와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상급병원 이송 시 음압 들것 등을 확보하여 감염병 환자의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음압 들것은 구급차 내부의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성질을 이용해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관계자는 신속한 장비 확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의료원으로 즉시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1월 23일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평창 아리100 도시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리100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으로 국내 참여 자치단체는 평창군이 최초입니다. 평창군은 공공시설물에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나가 올림픽 도시에 걸맞은 청정한 햇빛 700 도시이자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미탄면 회동일이 마을 주민들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을 위해 태양광 발전 기업을 선정해 태양광 사업으로 기업이 거두는 수익의 일부를 마을 에너지 보급 및 마을 복지에 기여하고 군에서도 주택 및 도로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관계자는 평창군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며 청정한 자연환경 역시 후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적극 협조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지역 관광 추진 조직 육성 지원 공모 사업에 평창군 관광협의회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역 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2019년 1월 민간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KTX 여행객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는 평창관광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 관광협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민간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통합하여 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본청 지하 1층 회의실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민원인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방문 신고 외에 전자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됐으며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100% 면제됩니다. 평창군은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다시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총 80개 중 55개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개방 대상 시설별로 공동이용시설 방역소독 실시, 방역물품 배부, 관리자 방역수칙 교육, 방역관리자 지정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사전 방역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확산 위험이 여전한 만큼 물론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등 운영 방침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20 평창 청소년 K-팝 아카데미 온세미로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아카데미는 평창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K-팝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평창의 K-팝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온세미로는 지난해 50여 명의 지원자 중 오디션을 통해 30여 명의 단원을 선발했고 체계적인 댄스와 보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음반 녹음,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 K-팝 분야의 심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지역 내 폭발적인 관심과 호평 속에 보컬 특성화반을 추가로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며 50명으로 정원을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2020년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 밭, 조건 분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 대상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군은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공연 전시사업팀에서 근무할 정규직 직원 4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평면은 올 3월부터 남한교 인근 흥정천변과 한담 모퉁이 인근 도로변에 경관 정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활기를 불어넣고 향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창군은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